미국 주식 이야기. 12월 18일. 오늘 드디어 무지무지한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번 주는 왠지 이렇게 살얼음을 걷는 분위기였어요. 물론 산타 랠리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작은 산타 랠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산타크로스 썰매를 루돌프가 끄는 게 아니라 이제는 테슬라가 끄는 거였었어요. 오늘도 이 산타 할아버지 땅에 떨어질 뻔했는데 그냥 테슬라가 슉 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완전히 가셨는지 아니면 또 다음 주도 살짝 또 우리를 기쁘게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또 우리 주식 얘기 한번 해보죠. 일단 일간 마켓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위에 조그맣게 나오는 그래프를 보면 정말 쭈르륵 떨어지다가 막판에 팍 꺾여 올라갔죠. 그 꺾여 올라간 게 뭐 테슬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티뮬러스 패키지 그거를 이제 로메이커가 꼭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이렇게 올라와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테슬라가 끌었다고 그렇게 믿고 싶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보면 이렇게 마켓 자체는 좋지 않아요. 이제 거의 뭐 크리스마스 트리 같죠. 초록색, 빨간색 막 섞여 있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팽들을 한번 보세요. 팽들이 돌아가면서 잘하고 있잖아요. 3개가 잘하다가 2개가 잘하다가 이제 오늘 페이스북만 잘하고 나머지는 다 빨간색으로 갔죠. 그러면 뭘 예상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는 아마도 테크 쪽이 좀 약하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의 마지막으로 주는 뭐 추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만약에 뭐 자금력이 되시면 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기회, 자금력이 안 되면 그냥 떨어져도 흔들리지 마시고 언젠가는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가만히 계시면 돼요. 괜히 불안해 하셔가지고 아마 오늘도 테슬라 때문에 패닉 셀링 하신 분들 제 구독자님들 중에서는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오늘 잘 잡고 계시라고 디스코드 방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잘 버티신 것 같아요.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리고 오히려 뭐 단기 수익을 만드신 분도 계셨고 아마 주린이로서 처음으로 이렇게 해보셔서 기쁘신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았더라고요.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면은요 계속 내려가고 있죠. 좋은 거죠. 그쵸? 아마 요 정도가 계속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번 주가 살얼음 같다는 게 무엇이냐면은 마켓의 흐름이 올라가도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도 조금 내려가고 그랬던 게 마켓을 안정시켜 준 거예요. 물론 지금 뭐 마켓 자체가 오버봇 됐다. 그 다음에 마켓이 뭐 큰 커렉션이 올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특별한 악재도 없고 특별한 호재도 없을 때 그때 마켓이 살살살살 아래로 흐르느냐 또 살살살살 위로 오르느냐 그거의 큰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12월 분위기는 살살살살 올라가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따 S&P 500 차트를 보겠지만요. 그 3700이라는 그 매직 넘버가 지금 워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탐리가 3800이라고 그 얘기를 했지만 제 생각에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3700이 아마도 매직 넘버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켓도 3700을 지키려다 놓쳤다가 또 다시 지키려고 올라가다가 놓치다가 결국은 그걸 지키고 넘어갔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마켓이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좋진 않아도 그렇게 또 나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 부분은 조금 좋은 면이 약간 더 많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리고 일단 주간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초록색이 많잖아요. 그쵸? 그 초록색을 이끌어 준 것이 대부분 보면 이 테크 쪽, 그 다음에 테슬라. 저는 테슬라와 아마존이 이 컨슈머 시크컬에 있는 게 참 이해가 안 가요. 그죠? 테슬라랑 아마존은 분명히 커뮤니케이션 아니야 테크놀로지 쪽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거야 뭐 마켓에서 만드는 그런 분류기 때문에 뭐라고 할 얘기는 없죠. 하여튼 이번 주는 이랬어요. 이번 주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느끼시지 못하셨을지 몰라도 일단 산타 랠리가 오긴 온 겁니다. S&P 500를 보면요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이 사실 이렇게 차트를 보잖아요. 그럼 차트를 보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이런 인덱스 펀드들은 예측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인덱스들은 왜냐면 개별 종목은 여러 가지 요소가 많아요. 일단 뭐 기관이나 다른 투자자들에 의해 가지고 매니플레이시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인덱스 S&P 500나 나스닥 뭐 다우 같은 거는 예측이 참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략 예측하는 게 맞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오늘도 딱 보세요. 시작을 어제랑 거의 비슷하게 시작을 했죠. 그러고선 쭉 빠졌다가 상승으로 끝났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3,700을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아요. 우리 탐리 형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분이 아무리 봐도 형님인 것 같아요. 저도 좀 나이가 있긴 한데 우리 그분은 형님인 것 같아. 하여튼 그분이 나오셔서 3,800이라고 오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전체적으로 3,800까지 가도 되는구나 그런 안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더 떨어지면은 완전히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완전히 마켓 크래시로 가는 분위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올려줬던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지금 제가 이 만들어 놓은 이 갈색 선 안에 그 안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세이프 존이거든요. 그 안에서 아마 횡보를 하면서 약간의 상승을 이끌어 가면서 연말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혹시 떨어지더라도 아마 크게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충분히 이 안에서 플레이할 수 있을 만큼 떨어졌다가 다시 바운스하고 올라가고 그런 분위기로 흐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이 일일 차트도 보시면은 이게 쭉 흘러내렸죠. 지금 오렌지 색깔 보이시죠? 3,700 건드리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건드렸다 다시 올라가고, 그렇죠? 올라가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중간에 뭐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좀 안 될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쭉 흘러내렸죠. 그래도 흘러내렸어도 나름대로 지켜주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움직임을 보면은. 그러다가 다시 이제 로메이커가 해라, 꼭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쭉 올라갔죠. 그러면서 테슬라도 같이 쭉 올라가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빅스도 한번 봐야겠죠. 우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마 빅스는 당연히 내려갔겠죠. 만약에 빅스가 올라갔다 그러면 문제죠. 그렇죠? 빅스도 크게 상승했다가 완전히 떨어져서 끝났죠. 어제 그 최저점이랑 거의 비슷하게 거의 21을 건드리려고 그러니까 빅스 자체도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뉴스를 이렇게 헤드라인만 뽑아보면요, 테슬라가 아침에 시작하면서 쭉 올라갔다가 쫙 빠지면서 두 번 테슬라를 외쳤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상승 들어가면서 엄청난 볼륨이 쭉 밀어 올릴 때 또 테슬라를 불러서 오늘은 테슬라의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이 마감한 후에 뱅크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부분 긍정적으로 파지티브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토픽이 뭐였냐면은 그 페드가 이제 스탁 바이백을 하는 거를 시작하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스탁 바이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주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뱅크 주가가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쫙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빨리 눈치를 채고 XLF를 잽싸게 샀죠. 그게 뭐냐면은 ETF예요. 파이낸셜 ETF. 그래서 좀 이제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그 바닥이 이제 같이 올라가 주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를 한번 타보려고 또 기회를 노렸고요.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 나온 또 좋은 소식이 뭐냐면은 나이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 자체는 잘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켓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실적 발표가 잘 나오더라도 마켓에서 주가를 상승시킬 수도 있고 하락시킬 수도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켓에서 상승으로 받아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마켓이 아직 파지티브한 그런 모멘텀, 센티먼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가 좀 기대되는 부분이었고요. 두 가지 호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마켓은 크게 기대하지는 않지만 또 크게 악재도 없을 거다. 왜냐면은 좋은 뉴스가 하나가 지금 주말에 있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주말에 또 이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들이 나와서 스티뮬러스 패키지 사인을 하면 아마 또 더 큰 호재가 되겠죠. 하여튼 그거를 한번 잘 예의주시하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좀 제가 좀 제 자랑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사이버 시큐리티 스탁이 완전히 날랐죠. 어제 제가 말씀드린 FireEye 오늘 몇 퍼센트 올랐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좋아하는 종목 저도 보유하고 있고 크라우드스트라이크 그것도 날랐죠 오늘.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묻지마 매매로 FireEye를 바로 사신 분들은 오늘 그냥 30% 벌으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분 계시면은 댓글 좀 써주시고 축하드립니다. 베런스에서 클립을 한 건데요. 보면 베런스에 이렇게 헤드라인 나오는 게 참 간단하고 좋아요. 뭐 여기서 주로 말하는 거는 이제 그거죠. 백신이 이제 3월쯤 되면 일반에게도 다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랑, 그리고 지금 옆에 보이는 그래프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당연할 거예요. 아마 미국 경기가 좋아지려면은 달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꽤 오래전이죠. 이제 달러를 엄청 내렸어요. 그 대통령이 언제 누구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한국에 있을 때인데 꽤 어렸을 때죠. 그러니까
하여튼 달러를 엄청 내렸어요. 그러면서 미국 경기가 엄청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를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달러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일부러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사인은 내년에는 경기가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좋은 건 아니고 경기 성장률 자체는 좋아질 거다.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제 자랑을 하려고요. 금요일이니까. 아젝 퓨어 리뷰인데요. 파이어아이 33%, 크라우드스트라이크 10%, 주미아 8%. 이게 1년치 수익이라 그래도 뭐 좋은 건데 오늘 하루에 이만큼 올랐습니다. 그냥 제 자랑 좀 해봤어요. 이따가 차트를 한번 보시고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대응을 할지 한번 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스쿨, 지금 이제 살짝 보이는 게 테슬라의 차트인데요. 테슬라 오늘 아주 익사이팅한 하루를 만들어줬죠. 오늘 디스코드 방에 있는 분들과 이 차트를 한번 제가 중반에 날려놓고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완전히 추세선이랑 딱 맞게 오늘 강의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막판 한 1시간에서 20분 사이에 많이 걱정들을 하셨지만 그냥 우리는 정신을 무장하고 기다렸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고 아마 테슬라는 믿고 가는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테슬라랑 팔란티어를 보면은요, 예전에 애플을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1등을 공격하려고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 1등들을 공격하려고 그러든지. 그래서 오늘 뭐 팔란티어도 뭐 다운그레이드 하고 근데 주가는 올려놨죠. 그런 거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장기 투자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뭐 저스티파이 하기 위해서 장기 투자 그러는 게 아니에요. 투자는 우리가 뭘 목표로 해요? 은퇴를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거지 지금 오늘 하루하루가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하시고 멘탈적인 부분도 많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일단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는 테슬라, 파이어아이,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주미아, 팔란티어, 나이키, 브룸, 추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를 먼저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우리가 뭐 이제는 굳이 차트를 볼 필요 없을 정도로 신뢰가 가는 종목이죠. 오늘 뭐 여러 가지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한번 일일 차트를 볼까요? 이제 일일 차트를 보시면요. 오늘 상승으로 시작해서 아주 좋게 시작하다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뭐냐면은 일종의 보면은 profit taking이죠. 이제 월요일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면서 또 올라갔다가 또 profit taking에 당하고 그다음부터 쭉쭉 슬슬 안정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횡보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 횡보세가 보이니까 마지막으로 진짜로 마지막까지 기다렸던 프로핏 테이킹 하는 사람들이 쫙 팔았던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테슬람들의 힘일지 기관의 힘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기대했던 대로 진짜 마지막 볼륨이 그냥 푹푹 밀고 올라오면서 거의 시작했던 최고가까지 올리면서 뭐 기록적으로는 695를 찍고 오늘 마감을 했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캐피탈마켓에서 뭔가 이렇게 조금씩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보면은 월요일 날도 테슬라는 그렇게 빠지지 않고 이걸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디스코드 방에서 또 테슬라 생중계를 한번 했죠. 이 마지막에 워낙 이런 부분 때문에 벨트 꽉 조여매고 팔지 마라, 패닉 셀링 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기다렸죠. 예. 하여튼 재밌었어요. 오늘 즐거웠고 또 다행히 패닉 셀링 하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편했어요. 특히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주무셨기 때문에 별일이 없으셨을 것 같고 이 미주에 계신 분들은 조금 걱정했을 텐데 최소한 제 방에 계셨던 분들은 오늘 같이 해서 참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이 차트의 흐름을 한번 우리가 볼게요. 이 보면은 오늘 볼륨이 엄청났죠. 평소 볼륨의 거의 4배, 5배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오늘 테슬라에 큰 관심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우리가 계속 보면서 우리가 세이프티 존이라고 생각했던 이 대각선 트렌드 저항선과 트렌드 지지선이 있었잖아요. 그 안에서 오늘 거길 벗어났었어요, 사실. 근데 그 벗어난 거를 다시 돌아오면서 이렇게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제가 어제 생각했던 게 있었잖아요. 650은 지켜줄 것이다 했는데 다행히도 지켜줬어요. 예, 제 뭐 쪽집게가 맞았다는 게 아니라 저도 테슬라의 대주주기 때문에 뭐 대주주라면 대주주인가 한 400주 있으면 대주주인가요? 그 정도 되는데 우리 지금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목표량을 정하고 같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갖는 투자를 하는 걸로 해서 우리 테슬라 400 클럽이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주 400개를 모으자.
그런 목표를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테슬라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뭐 월요일은 한번 우리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저도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차트일까요? 우리가 어제 봤던 차트죠. 어제 어디까지 봤죠? 어제 여기까지 봤죠. 근데 오늘 이거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33.7%가 올랐을까요? 혹시 제 유튜브가 뭐 전국에 생방송이 돼서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하루에 33.7%가 올랐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고 묻지마 매매를 프리마켓부터 하셨거나 시작하자마자 하신 분들은 오늘 아주 좋은 금요일이 됐으리라고 제가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한번 월요일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전혀 이 트렌드가 읽히지가 않아요. 이렇게 갑자기 급상승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우리가 차트를 보면은 지금 1년치 뭐 1년까지는 아니지만 year to date로 1년 그 고점이 18.35였어요. 그 18.35를 뚫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 종목이 하여튼 필요한 종목이에요. 이 FireEye라는 게 이게 잡주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다음 뚫을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것까지 뚫어준다면은 이제는 이 FireEye 자체는 완벽한 상승세로 가는 그런 종목이 그냥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 러시아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지 중국한테 고맙다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슈가 생겼어요. 그쵸? 트렌드가 딱 맞아 들어가요. 그쵸? 이게 그러니까 뭔가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종목입니다. 하여튼 가끔은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말하면 그냥 믿음을 갖고 묻지마 하는 것도 뭐 어떨 때는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오늘 많이 올랐죠. 오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10%가 올랐네요. 이건 트렌드 자체를 이제 완전히 깨버렸어요. 기존의 트렌드를. 그러면 그 트렌드가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은 이제 이 트렌드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트렌드가 돼도 별로 벗어난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걸치고 여기에 걸치고 또 이런 트렌드 라인을 어떻게 걷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보통 최소한 두 개가 걸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맨 위에랑 아래랑 걸릴 때 하나가 더 최소한 걸려야 돼요. 이렇게 딱 걸리잖아요. 이런 모습이 된 거죠. 그럼 이게 저항선이었는데 이제 지지선이 되고 이게 저항선이 돼 버리는 거죠. 한번 여러분이 관심 있게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건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추천했던 종목이죠. 오늘은 본의 아니게 제 자랑을 좀 계속 하는 날이 되어갔네요. 이거 주미아도 보면은 오늘의 주가가 사실상 전고점인 그렇죠? 사실상 최고점인 44.3을 뚫었어요. 그러니까 주미아도 이제 완전히 잡주에서 벗어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트렌드를 봐도 이제 이 아래 이 보수적인 지지선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워버리고 이제 이 채널 안에서 이것도 삼각형이 안에서 계속 이렇게 횡보 상승을 하면서 쭉쭉 성장해 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인디케이터도 좋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우리가 연말까지 한번 지켜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마켓 안에서의 그 뜨거운 감자가 팔런티어인 것 같아요. 계속 팔런티어를 공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면은 애플 때도 그랬고요. 테슬라 때도 그랬고요. 이 업계 1위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공격하는 것 같아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팔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정치적으로도 약간 지금 공격을 받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 주식은 정치와 떼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한쪽으로 생각밖에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식을 봐야 돼요. 하여튼 어쨌거나 오늘 좀 그래서 떨어졌죠. 그래도 저는 이 핑크 에어리어에 이거를 제가 가장 믿는 이 서플라이 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서플라이 존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주가를 공급해주는 주식을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런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주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주가를 딱 만들고 이제 팔 만큼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서플라이 존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서플라이 존의 그 바운더리가 지금 대략 25.7에서 28.6이거든요. 저는 무조건 이 밑에 건드리면 사요. 지금 오늘도 그래서 한 100주 정도 더 산 것 같아요. 자동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항상 여기 건드려지면은 사게끔. 그래서 저는 뭐 더 떨어져도 저는 큰 상관 안 하네요. 네, 저는 워낙 아래에서 샀거든요. 저는 12불에 샀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은 하진 않는데 그래서 더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팔런티어는 제가 진짜 믿기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주도가 될 종목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와 동시에 오늘 리스트에는 제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스노우도 있잖아요.
아침에 CNBC 브리프를 보면은 거기서 이제 짐 크레머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뭐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그 사람은 항상 이렇게 인플루언스를 줘요 마켓에. 그 사람이 스노우랑 팔란티어를 같이 얘기를 하면서 팔란티어는 자기가 공부를 좀 더 해봐야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약간 그 민주당의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팔란티어를 조금 이렇게 덜 펌프를 하는 것 같고요. 스노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사람이 언더밸류 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마켓에서 쫙 올라갔죠. 일일 차트를 한번 볼까요? 그 시간대가 요 시간이에요. 7시 좀 전에. 그때 팍 한번 올라갔었어요. 그러고선 좀 이제 주가가 내려갔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의 입이 인플루언스가 있고 또 CNBC를 들으면서 주식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거 있을 때 너무 빨리빨리 따라가셔도 조금 조심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왔을 때는 벌써 이만큼 올라가 버려요. 그 얘기가 나올 때 그때 사면은 절대로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봉 차트로 가면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고 지금 갑자기 스노우로 왔긴 했는데 스노우도 보면 전체적인 트렌드가 지금 상승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노우 같은 것도 계속 지켜봐 주시면은 좋은 그런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상승의 분위기가 있죠. 그리고 다시 팔런티어로 돌아가면 팔런티어는 지금 계속 횡보예요. 계속 횡보니까 이 횡보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가 폭락했어요. 내려갔어요. 오늘 막 떨어져요. 그런 얘기를 가끔 하셔요. 근데 딱 보면은 2%, 1.5%막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차트에 그려놓은 이런 앞으로 이렇게 존으로 제가 그려놓을 거거든요. 이런 존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그냥 안심하세요. 이 존에서 벗어날 때 그때는 이제 저한테 911을 하셔야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그때 제가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빨간색이 많이 두꺼워지고 있잖아요. 그럼 두꺼워지면 얇아져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지금 제가 보는 이 대각선 지지선 이거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지금 안간힘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모멘텀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이 모멘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모멘텀이 계산되는 방법이 볼륨과 프라이싱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볼륨이 좀 늘어나니까 모멘텀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볼륨도 보세요. 이렇게 쭉 늘어나고 있죠. 어차피 파는 볼륨이든 사는 볼륨이든 늘어나면 좋은 거예요. 많이 팔면 또 많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래서 팔란티어는 지금 이 존에 있을 때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시 숫자를 알려드리면은 25.7, 28.2 정도 사이에서 횡보할 때는 괜찮으니까 큰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이키는 뭐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좋아할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아직도 불안해요. 이 나이키가 이렇게 오르는 게 제가 주식을 한 20년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20년 주식을 하면서 나이키가 이렇게 잘하는 걸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제가 20년이라고 치면은 2000년이라고 치잖아요. 2000년부터 봤어요. 불과 2000년에서 2012년까지 없어요. 성장이. 저는 이때쯤 해가지고 나이키는 접어버렸는데 이 나이키가 갑자기 올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뜻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그런 자신은 없어요. 아직 나이키. 근데 나이키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나이키가 계속 상승이에요. 뭐랑 비슷해요? 옛날 페덱스랑 비슷하죠.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RSI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실 것 같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일일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그 어닝 리포트가 잘 나왔어요. 어닝 리포트가 잘 나오고 주가가 많이 상승했어요. 애프터마켓에서. 이 얘기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그래도 악재보다는 호재가 많이 있고 새 주를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은 코로나 확진자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은 또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야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스컴과 기관에서 이렇게 짜 맞춰가지고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짜고 치는 고스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그 면역이 되셨어야 돼요. 그리고 브룸 어제 잠깐 소개시켜 드렸죠. 이거는 뭐 3.4%밖에 안 올랐어요 오늘. 근데 보여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제가 잘난 척 하려고 오늘 올랐다. 어제 소개시켜 드렸는데 오늘 떴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고. 둘째는 이제 전 고점 이 부분을 오늘 거의 탈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더 확실해졌다. 그런 걸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려고 제가 이 부름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뜨거운 감자 추위.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추위가
주가가 나쁘고 뭐 그런 얘기가 한 게 아니라 1분기 실적이 잘 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분석을 하면서 아직도 적자고 재정 상태도 건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한 분기는 더 봐야지 알겠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추이에 대한 저의 의견은 똑같아요. 다음 분기에 나오는 실적을 보고 실적이 흑자로 돌아섰다, 그러면은 투자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하이 스페큘러티브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이 너무 급하게 됐기 때문에 저는 조심해서 안 들어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마 종목을 미리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좀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보세요, 이제 오를 대로 올랐잖아요, 그렇죠? 딱 보시면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자체적인 조정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조정이 어느 정도 있을 건지 보면 지금 한 이 전체 큰 상승을 했던 장봉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이게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 정도 조정은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대비하시고, 만약에 고점에 계시다, 그리고 뭐 이거를 장기 보유할 게 아니다 그러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수적으로는 여기까지 되겠지만 조금 어그레시브하게 보면은 이쪽까지도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주의해서 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아마 다음 실적 발표가 꽤 오래 있을 것 같죠? 이때 실적 발표가 있었으니까 3월 초순이 되겠네요. 3월 초순쯤에 있으니까 그때까지 보유하고 계셔도 되고, 하여튼 분명히 이거는 조정은 오긴 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조정으로 떨어질지는 지금 이 트렌드로만 한번 보면은 한 요 정도의 트렌드니까 이게 얼마만큼 버틸 수 있나, 그쵸? 여기나 여기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서 한번 대비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모든 차트를 분석하고 또 금요일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연말이고 그래서 가족들과 여행을 가게 돼가지고 아마 이번 주말에는 라이브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주중에도 제가 디스코드 방에 장 시작할 때 좀 한두 시간 같이 함께 하고 또 장 마감할 때쯤 또 한 시간 정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상 자체는 일간 분석하거나 일간 뉴스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은 아마 제가 제작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거기 인터넷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하겠지만 가능하지 못할 경우에 못하니까 한 일주일만 이해해 주시고 또 돌아오면 더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방송을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내공이 더 강해지게 항상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람 설정과 댓글은 저의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여러분의 최고의 응원입니다. 그리고 디스코드 방에 오셔서 질문란에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